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나? 오늘은 돌림힘, 그러니까 평형과 안정성이라는, 아, 진짜 물리원, 그러니까 저번 교육과정에서 물리원에서 이제 킬러를 담당했었고, 또 이번에 물리2로 올라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돌림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림힘을 포함해서 우리가 힘을 배웠고 돌림힘을 배웠기 때문에 물체의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제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인 돌림힘과 힘으로부터 평형하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거를 유추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벡터를 다루는 건데, 힘이든 뭐 일이든 돌림힘이든 이 벡터에 대해서 좀 배우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크기만 알고 넘어간다던가 이런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이제 따로 또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던가 말던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림임 어,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회전운동에 관한 겁니다. 회전운동. 그러니까 돌림힘은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돌 회전하는 물체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거는 일이 아니라는 거. 어, 운동하 운동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물체의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그 회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 근데 물리량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자면은 얘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랑 스칼라가 있다고 했잖아. 그 물리량에서. 근데 그 중에서 벡터에 해당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돌림임 또는 영어로 토크라고 하고, 뭐 이거 타우 이 막 이렇게 쓰는 이 기호는 타우라고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림힘은 힘의 수직 성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회전축이 있고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R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애매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평행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직교 좌표계로 분해를 해서 F 사인 세타만이 돌림힘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 돌림힘은 벡터고, 벡터는 두 벡터 간의 외적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돌림힘의 크기만 비교할 줄 알면 돼요. 돌림힘의 크기는 RF 사인 세타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벡터니까 방향을 갖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거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얘를 좌표 분해하는 것까지는 안 내요. 엔간하면은 그거 없이도 괴롭힐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세타를 주고 막 분해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회전축과 바로 수직인 힘이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던가 나오면은 앞에서 강조를 했듯이 그 힘을 성분으로 분해해주는 과정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저는 이제 물리 1과 다르게 물리 2에서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 문제를 훨씬 더 단순화시킬 수 있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돌림의 방향, 회전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회전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 회전축에 대해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돌림힘이 어 이렇게 회전축이 이쪽이고 힘이 이리로 작용한다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돌림힘은 이 위쪽으로 생깁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회전축으로 잡는다면은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이 돌림힘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얘가 만약 평형 상태에 있다면은, 얘가 평형 상태에 있다면은 얘랑 얘랑 크기가 같아야겠다 라는 거겠지. 어 그래서 이 돌림힘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좀 고도가 불편해도
참으세요. 보면은 F가 완전히 수평으로 작용하는 경우 사인 세타로부터 이제 나오는 게 돌림 힘이기 때문에 돌림 힘의 크기는 0,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타가 0보다 크면은 그때는 이제 사인 세타 곱해서 해주면 되고 90이면은 특별한 경우죠. 이제 F가 그대로 전부 다 돌림 힘에 작용을 해준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돌림 힘의 크기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나중에 그 방정식을 세우고 하는 과정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림힘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뢰랑 축바퀴가 있고 얘네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 문제 풀이에 있어서 지뢰 아니면은 축바퀴가 나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더라. 그래서 어쨌든 물체의 중력은 수직으로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W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래서 B 곱하기 W로 뭐라 해야 되냐 이 타워가 정의가 되겠지. 이쪽에서는 힘이 또 수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A 곱하기 F로 돌림힘이 작용을 하겠더라. 그래서 얘랑 크기가 같다 라는 방정식이 세워지고 그러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게 병따개, 장도의 가위 등이 있다고 하는데 막 1종 지뢰, 2종 지뢰 이거는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라서 저도 모르고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쭉바퀴 이거는 같은 원리지. 이제 돌림힘이라는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하고 실제로 그냥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쪽에서 W, 거리 B, 이쪽에서 수직으로 F, 그다음에 거리 A 라는 점에서 그냥 지뢰와 다를 바가 없더라. 그래서 됐고 졸려.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다룹니다. 물체의 평형. 힘의 평형이 있고 돌림힘의 평형이 있는데 힘이 평형하면은 물체의 가속도가 0이에요. 이건 당연하겠지. R자임이 0이면은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속도는 변하지 않아. 근데 R자임이 0이라도 돌림힘은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경우가 작용선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뉘겠지. 작용선이 같으면은 같은 작용선 산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같은 힘이 작용을 하면은 힘도 평형하고 돌림힘도 평형합니다. 그래서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고 작용선이 다르면은 이 경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하면은 물체가 이렇게 당겨지면은 회전을 하고 그 회전했을 때 최종 결과는 이렇게 작용선이 같아져서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게중심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제풀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첫째 대칭일 때는 중앙에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받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받침대 중앙에 찍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든 부분에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 점에 모든 질량이 뭉쳐 있어서 이 점에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상당히 편리한 개념이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당연히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치우치겠지만 문제에서 따로 주지 않는 이상 그 계산하라는 말은 안 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내가 이거 뭔 소린가 싶어서 고민을 해봤는데 실 잡고 이거 하고 여기 쭉 당기면은 방금 전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냥 가운데 점에 무게중심을 찾은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잠시만 모르겠다. 이 부분은 모르겠네. 모르면 넘겨야지. 몰라도 지금까지 여기 있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전성. 여기는 제가 지금 너무 졸려서 자고 내일 봅시다. 빠빠이.